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알고 하신 거죠? 미국 법으로 알아갔거든요. 그 법률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그 탁월함을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YMCA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종로 한복판에 있는 YMCA 예. 6.25 때 무너진 건물을 그 자리에 증축한 예. 겁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렇습니다. YMCA에 예. 때가 총무를 하시면서 그렇죠. 뭐 숱한 독립투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YMCA가 그 땅은 그 당시 저 호남의 그 은행, 그 진짜 있는 현씨 가문인데 거기서 이제 그 종로에 땅을 내놨고 그 건물의 값은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왕 와나메이커가 돈을 대줬어요. 근데 그때 청년 이승만이 와나메이커 어떻게 관계인지 모르는데 미국 가서는 와나메이커하고 교제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와나메이커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YMCA가 큰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이게 일본에서도 그거를 일본 YMCA 하부 구조로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이상재가 그냥 결사반대해서 결국은 지켰어요. 근데 이상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뺏겼어요. 일본에 흡수당한 거죠. 이제 그렇듯이 YMCA가 국제 YMCA하고 직접 관계를 맺으니까 존 마트가 총재일 때 그 존 마트는 또 그 국제 YMCA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니까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위상이 높은 단체입니다. 근데 그거의 중요성을 알아서 독립협회가 해체가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YMCA를 많이 가요. 그래서 이 박사가 그것 때문에 귀국해서 YMCA 그 학감으로도 오게 되고 네. 이상재 선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붙들어줬죠. 이 젊은 사람을. 그게 이제 하나의 지금 예로서 이제 그 대외 창구로서의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YMCA는 뭐 야구, 농구, 수영, 그렇죠. 뭐 역도, 레슬링 등 예. 근대 체육의 산실로서도 아주 의미가 그러면요, 예, 중요하죠. 예, YMCA 야구단이라고 영화도 나왔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덕체가 이상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맨날 앉아서 유교 경전이나 읽지 말고 지덕체에서 체를 그게 이제 36이라고 불렀죠. 지금 36대학이 그거에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36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YMCA는 당시 일경들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치외법권 거의 치외법권이죠. 예. 이상재 선생의 위험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국제 YMCA 직할리였거든요. 예. 아까 린 장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승만과 마사리크의 연관성 중에는 청산리 대첩에 체코군인들이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게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 누군가가 좀 더 연구를 계속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렇죠. 그 잘 알다시피 1차 대전 때 러시아가 참전을 했는데 중간에 1917년에 레닌이 혁명을 일으켜서 separate peace 그러니까 팔을 빼잖아요. 팔을 뺐을 때 적군과 백군이 이제 백군 황제파고 적군은 이제 공산당파서 그게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이 동부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불란서가 아주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모레는건이 동부전선에 있던 이 체코 군단을 동부전선이 무너지니까 서부전선이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체코 청년들이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에 이제 끌려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일본에 끌려가듯이 그게 대략 한 5만에서 7만 명이었대요. 그럼 이것을 서부전선으로 좀 전환시키는데 전쟁터로 막혔기 때문에 길게 그 시베리아로 해서 시베리아 철도로 해서 시베리아를 뽑아가지고
이 소부전선을 데리고 오자.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그걸 돌아서 오자. 결국 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요. 왔을 땐 벌써 독립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체코의 아주 유명한 그 체코의 강력한 군대가 됐는데 그때 마사리가 그걸 총 지휘하죠. 시베리아 같이 이제 횡단하고 그런데 이르쿠츠까지 와요. 이르쿠츠까지 이제 왔는데 거기서 그 백군의 대장 콜착이 체포돼서 이제 처형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지리멸렬할 때 거기 저 대장 중에 하나였던 가이다라는 젊은 대장이 거기서 이제 자기 그 상관도 죽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일부를 거느리고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왔다 거기서 이제 만주를 거쳐서 상해를 해서 다시 이제 고구로 돌아가는데 그때 한국 독립군을 만나요. 그때 무기를 삽니다. 그 유명한 체코 무기를 네. 삽니다. 서울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그때 전염병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국제 적십자에서 이 전염병을 막아야 되는데 콜레라. 그래서 이제 8개 나라가 이제 거기 개입을 해요. 그 중에 일본도 들어가서 일본에서 그걸 시베리아 출병이라고 부릅니다. 네. 미국도 들어가죠. 예. 미국도 들어가는데 그 콜레라를 그 위생 처리한 기관차를 타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미국 적십자에서 한국 적십자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거기 몇 사람 의사를 군의관으로 급하게 임용을 해서 그 보내라. 해서 세브란스에 있던 외과 의사 러들로가 대위계급장을 달고 거기 갑니다. 그래서 가서 대위로 가서 군의관으로 한 9개월인가 있다 와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록도 이제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핵심 문관이 그 무기를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 거의 이건 95%가 5% 제 추측인데요. 러들로가 가이다를 저 오란강이라는 데서 만나요. 그래서 오란강이 어딘가 찾아보는데 저기 몽골 어디 근처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가이다 장군을 만나고 가이다 장군은 그 전hun가에 그 여운형을 만나요. 그래서 여운형이 중심이 되고 해서 그 무기를 사지요. 그걸로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승전했다고 이제 그리고 그것이 상해에서 나오는 이광 선생이 그 편집국장을 하는 독립신문에 실립니다. 네, 상해 정부의 기관지죠. 예. 그것도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리고 그리고 그것만 연구하는 체코의 여자 역사학자가 있어요. 할머니인데 그것만 연구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뵐까 그러다가 놓치고 말았는데 그 체코 군단 유명한 체코 군단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 근처로 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세계가 흥분한 일이에요. 이건요. 매일 신문에 나고 네. 그 안에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우체국도 있고 자기들끼리 나라예요. 우체국장 너는 그렇죠. 네. 움직이는 나라예요. 나라. 돈은 못으로 돈을 사용했어요. 못. 네. 돈을 쓸 데가 종이는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 누군가가 미국의 저명한 뉴욕 타임즈 이런 신문을 뒤져보면 엄청난 스토리가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게 얼마 동안 간 거죠?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5만 명이 가는데 열차 그 후미에는 무슨 탱크 장갑차 같은 것도 있어서 자체 방어. 네, 누가 공격하면은 자체적으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기차가 70량인가 그랬대요. 70량이 거기 벨기에 다 있고 사랑도 하고 그 유명한 저기 있잖아요. 그 콜착 에드모럴 콜착의 사랑이라는 소련 영화, 러시아 영화도 있죠. 한국에서도 요즘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이게 하나의 그야말로 드라마예요. 참 그런데 근데 거기에 일부가 한국의 독립군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하면은 영화 소설을 써도 뭐 엄청난 그런 재미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마사리크와 이승만은 나중에 서로를 뭐 평가했거나 이런 그런 건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박사는 마사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이런 건 있어요. 그 마사렉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윌슨의 도움을 받아서 그다음에 차관도 얻고 그래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누구예요? 임명직 씨가 외무장관 임명직 씨고 그 배민수 씨가 그 휘하에 있는 베네스 부통령 그땐 부통령 아니지만 그 사람을 좀 만나보라 그러는데 이 박사가 거절을 해요. 그 사람은 너무 친소적이다. 만날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그 짤막한 문장에 보면은 높이 평가를 해요. 마사리크는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르크스 책을 읽고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마사리 1850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마르크스가 1883년에 죽었는데 일권은 이제 생전에 출판이 됐으니까 대체로 일권을 읽을 때가 30대였을 거예요. 읽고 조그만 소책잘 썼어요. 이 이론은 맞지 않는다.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초의 마르크스의 책에 대한 평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20년인가 30년 지나서 이승만 박사 유명한 당부당이라는 짤막한 글을 쓰고 공산주의 당부당. 공산주의 당부당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엄격했죠.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예, 마사릭이요. 예. 철학자답게 저기를 공부를 했죠. 그 선생님은 칸트 전공자였고 독일 철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독일 철학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마사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은 베토벤, 칸트, 그다음에 누구를 따르질 않고 말하자면 그 사람 얘기는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니체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런 쪽을 따라가지고 결국 국가 자살로 갔다. 예,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났는데 외교 독립론에 아주 짤막하게 그걸 첨평한 게 뭔가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다. 무슨 뜻입니까? 시저는 칼, 네. 예수는 사랑. 그러니까 무력이냐 외교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시저가 아니라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 독립론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그거 하나하고 아까 말씀대로 사실처럼 위대한 건 없다. 두 말. 지금 체코의 그 나라의 우리 학교에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라의 국훈이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처럼 중요한 게 없다예요.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가 나눠졌지만 네. 체코의 국훈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사실처럼 위대한 게 없다. 마사리크가 없었다면 체코슬로바키아 독립도 불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부 유럽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가장 낙후한 나라가 세계 대세를 잘 이용을 해서 1차 대전 4, 5년 만에 베란간에 공화국이 하나 생겼다. 네. 예.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조진 그랬어요. 1차 대전의 진정한 승자는 마사릭 교수다. 예, 그럴 정도로. 예. 그렇다면 이승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은 대한민국 성립도 불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보다 상당히 대답을 자신 있게 하려면 특히 해방 직후 3년간의 대혼란상, 네. 그걸 심층적으로 이제 연구로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를 아주 깊이 연구하면은 아주 상당히 신빙성 있는 대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없었더라면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맞습니다. 됐을 가능성이 예.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 확률이 크다. 네. 예. 그러니까 이승만의 개인적인 존재감으로 소련의 야욕을 막아낸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과 또 비슷한 행로를 걸은 국제 정치가로는 아일랜드에서 나중에 대통령을 한
데벌레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벌레라는 스스로 무장투쟁을 하다가 예, 이거 안 되겠구나 깨달아서 예. 외교 독립론으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잘 알다시피 700년 이상을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 16번 무장 독립을 일으키죠. 네. 근데 16번 다 실패하죠. 다 실패하고 다 죽고 정말 그동안에 영국은 전 세계 강국 중에 강국이니까 뭐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릭도 그 무장 유명한 부활절 봉기 1916년 16년 예, 이스트 라이징에서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혼자. 네. 예. 그 더블린 성에 갇혀 있다가 그렇죠. 풀려납니다. 풀려나죠.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 있으면서 홀로 깨달았어요. 무력은 이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외교로 해야 된다. 그럼 뭘 믿었는고 하니 당시 아일랜드의 인구가 아마 500만 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 건너간 이민으로 건너간 아일랜드계가 2천만 명이었어요. 네, 대기근 시대. 대기근 시대예요. 네. 2천만 명이니까 이 박사가 독립운동한 것도 그 소수지만 미국의 그 교포들, 이민 간 사람들을 참 활용을 잘했잖아요. 네. 그런데 데발레라는 그 미국의 그 2천만 명의 아일랜드계 그 미국 시민을 그 잠재력을 그 전서부터 사람들은 보고 있었지만 그걸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도 그 미국의 아일랜드계를 이용을 해서 그 자금이나 무기나 이런 걸 조달하면서 독립운동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데볼레라는 뭐가 달랐는 거니 저게요. 너희들이 왜 함부로 아일랜드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돈도 걷고 그러느냐? 돈 걷은 거 다 내놔. 이건 아일랜드 거다. 다 뺏어와요. 아,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져요. 손 들고 앞으로는 이 아일랜드 이름으로 모금하는 건 전부 아일랜드 의회 돈이다. 그래갖고선 원래는 100만 불을 이제 모금하기로 했는데 500만 불을 모금합니다. 대성공이에요. 예.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데벌레라가 이제 미국에 독립 자금을 이제 구하러 갔는데 100만 불 목표로 갔는데 거기 그냥 구름같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민 막 울고 난리 난 거예요, 그냥. 근데 독립을 내면 그 공채를 팔아야 돼요. 파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에요. 아, 그래서 공채가 아니라 공채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겁니다. 그걸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저 데볼레라 여러 책을 읽다 발견한 거예요. 뭔가니 이 법적으로 정체가 불명한 단체, 그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미국은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회사채 같은 거 회사 등록도 하는 회사라고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 보잉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고 한 것처럼 거기는 미국식 보잉 김선달이 푸른 하늘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청천법이라서 블루스카이 로우라는 거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 보면 데벌레라는 체포해야 된다. 저건 사기꾼이다. 신문에 그냥 그걸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군가니 윌슨 밑에서 해군 차관을 지내고 이제 윌슨 행정부가 이제 윌슨 행정부에서 해군 차관을 지내고 그다음에 임기를 다 마치고 그만두고 다시 법률회사로 돌아간 에미트 법률회사라는 게 있었어요. 네. 에미트 법률회사로 돌아간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예요. 그 사람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건 불법인데 독립 공채표라는 걸 만드시오.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사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개인도 그냥 막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냥
그 학용품 가게 가면 책 팔듯이 문방구며 네. 그 시기예요. 그래서 공채표를 사면은 나중에 아일랜드가 독립했을 때 그때 독립한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공채와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채표, 영어로 말하면 certificate죠. 그래서 500만 부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6개월 전인가 9개월 전에 먼저 그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승만이에요. 이야.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알고 하신 거죠? 미국법으로 알았거든요. 그 법률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그 탁월함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발행했던 공채표. 예, 표예요. 네, 공채표는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다 법적 이자까지 쳐가지고 줬죠. 네. 다 줬죠. 그런데 그거 보면 한글로 이렇게 써 있고 뒤에 영어로 써 있잖아요. 네. 뒤에 보면 분명히 공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피해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벌써 마사릭보다 먼저 미국 법을 잘 알아서 그 아무 저 불법 요소가 없이 그걸 피해갔습니다. 그걸 보고서 내가 뭘 깨달았는 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마구잡이를 하지 않았다. 전부 국제 수준에 맞춰서 나중에 새나라를 건설했을 때에도 다 법률에 국제법에 맞춰서 하려고 했구나. 막 그냥 함부로 가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게 대표적인 예가 공채표.